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해류낭이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힘이 필요한 월요일이네요. 우리 촌철님들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힘이 필요합니다. 아, 월요일 아침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들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힘내십시다. 네, 힘내시죠. 네. 물뿌레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촌철님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또 꼭 따라붙는 얘기가 이제 2024년도 2달 남았다. 참 진짜 빨리 가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2738님. 안개가 자욱한 도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전북 익산입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한 주도 파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이거는 뭐 바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우,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서울도 안개가 많이 꼈거든요. 예.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선 집중에 이런 달달한 메시지가 어울릴까 싶지만 2638님 애청자입니다. 결혼기념일 17주년입니다. 방송에 소개되면 너무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우연아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가렵지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소개하면서 좀 닭살 돋았네요. 네. 시선 집중해서 이런 거 소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한번 저희도 용기를 좀 내봤습니다. 결혼 17년 차라고요? 네, 17주년. 네. 17주년인데 예. 존경합니다. 네. 네. 아니 뭐 평소에도 이렇게 애정 표현 잘하시는 거겠죠. 17주년이니까 한번 해주시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애정 표현을 달달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계속 17주년이 됐는데도 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이 닭살 타임즈라고 해주셨는데 닭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뉴스를 챙겨드릴 건데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또 명태균 씨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냈던 인물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 명태균 보고서 PDF 파일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측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은 3월 8일 오후 6시 20분이었고 그 다음 날인 3월 9일 핵심 참모들에게 공유됐다는 겁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대선 경선이 끝나고 명태균 씨의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거짓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또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제기가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사항으로 그냥 짧게만 전달해 드리고 별도로 짚을 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참모들에게 공유됐다라는 점,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적으로 얽힌 관계를 넘어서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얽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명태균 씨의 개입폭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캐기 위해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캠프 핵심 참모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캐야 되거든요. 중간고리를 캐야 되는 것이죠. 헌데 신정 교수는 그 경로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캠프 전략기획 그러니까 부총장 이철규 의원이나 선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재옥 의원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주로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만 그 말을 했는데요. 반드시 이 중간고리를 좀 캐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 하나가 도출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당시 캠프 핵심 참모는 아침의 전략조정회의와 저녁의 일일 상황 점검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이철규, 윤재호, 김은혜, 이상휘, 강명구 의원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 교수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자, 이 점을 일단 정리를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경로가 넓어졌다는 소득은 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로 한정이 되어서 전해졌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입을 꾹 닫아버리면 진실 규명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잠정적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 의문이 여기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캠프 핵심 관가 참모들에게 이게 공유가 됐다라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넓혀지는 것이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는 많이 놓이게 된다. 이런 뜻을 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전해드리면 윤재욱 의원은 명태균 보고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고요.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캠프는 명태균 혹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오 언니님이 우리가 10만이도 아니고 왜 맨날 진실을 캐야 합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조금 속도를 내나 싶은 게 그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었죠. 김땡땡 소장. 이분이 지금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래요. 라는 여사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는 이전에 있었었는데 그게 강혜경 씨의 주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녹취는 세상에 없다고 반박을 했고 거기서 멈춤 상태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 한겨레 21이 실명을 보도를 했으니까 저도 전하겠습니다. 김태열 전 소장. 김태열 전 소장이 뭐라고 한겨레 21 기자에게 밝혔냐면 나도 그 음성을 들었다. 장소는 김영선 의원 사무실이었고 그때 직원들은 그 음성을 모두 들었을 거다. 명태균 씨는 그 음성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녹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출해내야 되는 점이 무엇일까? 들었다라는 증언이 이제 복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 일단 두 명이 됐죠. 여기다가 김태열 전 소장은 그때 직원들은 그 음성을 모두 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제3, 제4의 청취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녹취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들었다라는 사람들이 복수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라면 그 어떤 증언의 신빙성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 복수의 관계자들의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드렸던 신전 교수의 폭로와 지금 김태열 전 소장의 주장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을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강혜경 씨 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열 전 소장, 이제 본인은 그냥 명의만 소장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래한국연구소고 얽혀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부자였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신정 교수도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자였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내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지금 대단히 특징적인 지금 현상이다. 요 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열 소장이 금요일 날 자택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이 압색 당시에 30쪽 분량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혜경 씨가 증언을 했던 내용인데 명태균 씨는 나는 비행기 탄 적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참고로 명태균 씨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 건곤일척이라고 썼거든요. 추가적인 메시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추가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가 쓴 단독 보도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뢰인의 신분이 확인이 된 건데요. 경남 마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황모 씨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공표 여론조사를 신고했다는 것은 내가 의뢰해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보려고 의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신고서에 보면요.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에 보면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조사 일시, 뭐 조사 방법 이런 것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여론조사 비용까지 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도용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요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여기서 뭐 분석하고 평할 게 없는 게 이거는 수사로 지금 진위를 가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원지검이 할 게 참 많죠. 참 많죠. 정말 참 많은데 얼마나 수사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토토로님이 손으로 막아보려 하는데 손가락 사이로 자꾸 새어나오는 형국 같습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4944님 도로에 낀 안개가 우리나라 앞날 같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결국은 진실은 수사가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상황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장 앞장서서 전한 게 바로 우리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 지역 북한군 훈련 시설 두 곳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는 우스리스크, 또 하나는 하바롭스크. 여기에 있는 훈련 시설 사진을 각각 한 장씩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사진 모두 국정원이 밑에다가 이례적으로 에어버스라고 출처를 밝힌 겁니다. 이 사진의 출처가 에어버스라고 밝힌 건데 이 두 곳의 위성 사진 모두 국정원이 민간업체인 에어버스에서 사들인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처를 밝혀버린 것이에요. 자, 이걸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도대체 밝히느냐.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정보 역량, 우리의 정보망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상대에게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면 상대가 거기에 대응하면서 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추적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러느냐. 정보 출처 이런 것들은 끝까지 숨기는 게 기본 상식인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 기밀 해제다. 전략적 기밀 해제다. 아,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죠?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꼼짝 마. 아, 일부러. 네. 나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두 알고 있어. 다 지켜보고 있어. 다 봐.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붙지 않느냐. 이걸 기대해서 전략적 기밀 해제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평은 하지 않고요. 잠시 2부에서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외통위 소속이자 정보위원회 소속이죠.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지낸 외교통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갑질을 일삼던 아파트 주민의 사례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주민인데요.
2019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 욕설, 부당 지시를 일삼아왔다고 합니다. 경비 노동자들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해라. 개인 택배를 배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가 하면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처럼 짖어봐라. 헐. 이렇게 말을 했고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이 경비 노동자들의 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소식을 지금 전하는 이유는 이 행태, 삐뚤어진 행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는 건데요. 뭔데요? 그 갑질 행태의 대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을 해서 이 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했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노동자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도합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라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가 크니까 500만 원의 위자료를 별도로 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금액입니다. 아주 그 예외적인 사망 사건이 아닌 경우 갑질 관련 판결 금액은 많아야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그만큼 책임을 묻는 강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법원의 신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갑질하다가 거덜날 수 있다. 딴짓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달빛소녀님 그나마 이 판결은 잘했네요. 라고 박수 쳐주셨는데 네. 제발 이런 갑질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간만에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네. 노래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요즘 뜨거운 곡이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노래이고요. 근데 제가 전해드리는 건 이 노래가 수험생들에게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중독성 때문에. 워낙 중독성이 강한 노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공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다 수능 망친다 해서 자,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으면서 안 들으려고 수험생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약간 과장해서. 이런 지금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그 노래가 귀에 맴맴 도는 현상이 전문 용어가 있다고 하네요. 귀벌레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귀벌레 현상을 일으킨 수능 금지곡이라는 건데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수능 금지곡이 한두 곡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요즘 수험생 커뮤니티에 이 수능 금지곡이 재생되는 낚시글을 올리는 장난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 아파트라는 노래가 대단해서 이거 제가 굳이 더 덧붙일 이유도 없고 이 아파트가 있기 전에 윤수일의 아파트가 있었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코앞에 수능이 다가온 상태에서 어떻게든 귀를 막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분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 잘하시고 운기조식 잘하셔서 그간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유령님이 와 JB타임즈에서 이 노래가 나오다니 히트는 히트인가 보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K-팝 여성 가수로는 사상 최고 순위에 진입을 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요 4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반면에 우리 촌철님들의 연령대가 확인되는 댓글들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리님 우리랑 다른 아파트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JB와 같은 아파트 노래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아니, 그 아파트 요즘 경기장에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네, 마무리할게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